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두 번째 페이지.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불티나게 팔리고 두 권 총 누적 조회수 1000만을 거뜬히 넘기는 명작이죠.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와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를 쓰고 그린 필명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책이 저도 소장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요즘 뭐 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거의 뭐 필독서급으로 한 권씩은 세상에. 갖고 있을 네. 법한 어머나. 그런 엄청난 책인데요. 정작 잡지사를 보면서 그 책의 저자가 이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알고 놀라고. 감사합니다. 하나 그 건방지게 첨언하자면 네. 대만에서 잘 팔렸습니다. 네. 3개국을 섭렵한. 지금 대만에선 팬사인회까지 대만 팬사인회를 할 뻔하다가 예. 코로나로 취소됐습니다. 네. 그 갈로아 김도윤 작가가 바로 요 분입니다. 곤충 덕후. 그 만화에 보면 그 작가 본인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 하얀색의 머리. 거기서 민머리로 그려져 있던데. 그게 이유가 그게 있나요? 되게 많은 이유로 이제 제가 네. 이제 그래서 만화 때문에 어디 나간다. 네. 오프라인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대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배신자다. 배신자다. 실망과 여러 가지 능욕이다. 그렇죠. 믿었는데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막 영상이 있다면 이제 좀 링크를 쉽게 걸 수 있게 이제 검색하면 바로 이유가 나올 수 있게 좀 여기서 이제 박제를 아예 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은 만화 그리는 게 중학교 때인데요. 예. 중학교 때 그릴 때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저도 그때부터 이미 곤충 좋아하고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배우잖아요. 막 DNA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 이제 친척들을 보면은 이제 저 아버지도 머리가 이렇게 다 나가시고 저 삼촌 뭐 작은 할아버지 막 다 이렇게 깎아주고 할아버지 사라지는 받고 외할아버지도 이렇게 외삼촌 다 이렇게 유전적 또 결혼식을 하면은 그냥 계란판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깎여 계셔서 아이고 나도 그냥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 전망을 한과 동시에 예. 그 저는 중학교 때 그냥 머리를 밀었습니다. 익숙해져 보자 하면서 익숙해져 보자. 미리 익숙해져 보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면 이렇게 빠지면은 바로 그냥 밀어버리자 해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을 때 만들었고요. 그때 캐릭터 중학교 때부터 만화 그릴 때인데 중학교 때 만화 그리면서 날 그려야 되니까 그때 대머리여서 그렇게 그렸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 캐릭터가 그래서 대머리였고 두 번째로 요즘 저 그 막 뭐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탈모의 진행이 20대 초 20대 중반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한 30대 때에서 탈모가 나오는데 앞으로 70년을 산다고 쳐요. 그럼 머리가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없을 때 더 오래 살죠. 그 비율을 살보면은 머리가 없이 사는 게 더 오래 살고. 숲을 봤네. 그죠. 마치 그 머리는 올챙이 꼬리 같은 게 아닌가. 올챙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심지어 그거 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이제 이성진 그렇죠, 했었죠. 배웠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새끼 때 있다가 크면 없어집니다. 내가 티라노가 아닌가. 그렇죠. 마치 이거는 유아 형질인 거죠. 머리는 내 어차피 모발은 내 DNA에 그리고 원래 형질은 티라노의 깃털이다. 마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또 머리 없이 그렸다가 나중에 또 머리 바꾸는 것도 그거야말로 배신이다. 바꾸는 것도 그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민머리가 그리기도 쉽고 정확합니다. 그리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정말 구질구질하고 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한 4가지가 숨어있었네.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 궁금증이 해소되고 이제는 좀 저자와 매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밌는 게 얘기하셨는데 시작할 때 좀 동해등에 얘기하셨잖아요. 라디오 오프닝에서 동해등에 동해등에 재밌는 게 걔네 애벌레 그쵸 막 쓰레기 처리도 하고 먹이도 하는데 걔네 애벌레 이름 되게 멋있어요. 뭐죠? 피닉스웜이라고 부릅니다. 피닉스웜. 불사조 벌레. 피닉스벌레. 왜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불사조처럼 곤충 산업계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곤충 만화로 지금도 뭐 한국, 일본, 대만에서 인쇄 수입이 누적되고 있을 갈로아 작가와 함께 잡다한 곤충 사전. 오늘은 곤충과 돈! 곤충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썬킴 씨와 세계 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멕시코 50페소짜리에 도룡뇽이 새겨져 있다를 비롯해서 뭐 노란 눈 펭귄, 마운틴 고릴라, 독수리 등등이 새겨진 세계 지폐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제가 3일 전에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멕시코에 또 벌레 잡으러 다니셨다고. 네, 그리고 멕시코 돈이 지금 있어요. 50페소 있나요? 200페소 독수리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의외의 될까요? 고증. 네네. 있을까요? 썬킴 이게 재밌는 씨가 게 예. 멕시코를 가기 전에 이제 예. 그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페소를 갖고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걸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예. 환전해서 이렇게 막 쓰다가 이제 돈이 남은 거예요. 예. 나중에 남은 돈을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바꿔줍니다. 왜요? 페소, 그러니까 남은 페소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절대 안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카메라에 네. 좀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 돈이 남았습니다. 독수리가 네. 예, 비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래서 비상했어요. 바꾸지 못하고 가져온 돈이 네. 여기에 쓰이네요. 네, 예. 우리나라도 한 14,000원 됩니다. 이거. 14,000원 14,000원 돈입니다. 돈. 아유 감사드리고 아이고, 썬킴 네. 씨도 안 보여준 건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개미가 주인공인 지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이 재밌는 게 네. 그 지폐 중에 가장 비싼 지폐가, 그러니까 가장 단위가 큰 지폐가, 물론 0이 가장 많은 지폐는 그 있죠. 그 짐바브웨 달러. 짐바브웨 달러 이쪽에, 있죠. 예. 그 10조 달러인데 4,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비싼 돈 지폐가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 네, 스위스 프랑 중에서도 1000프랑이 제일 센데 그 1000프랑 옛날 도안을 보면은 개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로를 많이 쓰겠죠. 근데 아직도 얘네 프랑입니다. 프랑을 써요? 네, 프랑입니다. 근데 네. 1000프랑에 저 개미가 있네. 그렇습니다. 개미가 왜 개미처럼 일해서 저걸 벌으라는 건가? 그렇게 보면 재밌겠는데 예. 왜냐하면 일단 1000프랑이 얼마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150만 원 넘어요. 150만 원이요? 150만 원. 저 지폐 하나가 150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 그래서 차이가 나오더라. 갖고 싶은데 구할 수 있어요. 150 몇만 원 내면 가질 수 있는데 예. 누가 삽니까? 돈이 많다면 그냥 하나 있어서 그 150만 원짜리 그렇게 저 그림 걸듯이 뭐 하면 뭐 뽀대야 멋이야 낫겠지만은 네. 네. 어마어마하구나. 갖고 싶다 근데 이러면서. 스위스랑 개미랑 무슨 상관이죠? 이유가 저 같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 오기스트 포엘이라는 분이 신경학자거든요. 신경학자. 오기스트 포엘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뇌를 연구하셨고 우리 신경 세포를 뜻한 뉴런 있죠. 뉴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또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곤충을 연구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곤충을 연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개미를 연구하면서 개미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 행동과 그 뇌 신경에 대한 지표적인 연구를 거의 초창기부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폐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스위스 프랑 보면은 저거 말고도 막 암모나이트랑 저 막 그래요? 물고기 화석 있는 것도 보면 되게 이쁜 지폐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2000프랑에는 저렇게 개미가 스위스 그려져 출신 아주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네요. 오기스트 포레. 오기스트 포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곤충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갈로아 작가는 사실 곤충 만화도 그리고 곤충 얘기하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지만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곤충에 돈을 쓰는 쪽 아닌가요? 네, 막 갖다 바치고 있죠. 막 그렇죠. 갖다 바치고 있고 이 돈이 재밌는 게 그 최근에 또 막 도쿄에 그 인섹트 페어라는 게 열렸어요. 우리나라도 곤충 페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우라는 곳에서 그 인섹트 페어 열리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큰 곳이 있습니다. 뭐 파리에서도 열리는 되게 유명한 게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에서 열리면 그대로 들고 와서 또 동유럽에서 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도쿄에서 열리고요. 이거 열면 이제 도쿄 약간 그 막 만화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코미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막 게임 디아블로 이런 거 막 출시듯이 막 전부터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렇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내려온다 2층을 내려온 다음에 밖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오픈런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네. 도쿄 인섹트 페어. 네, 제가 찍어왔습니다. 곤충 페어인데 사람이 아침부터 문전성시네. 새벽부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벌레를 사는데 보면은 뭐 5만 벌레들 많이 팔고요. 보면은 뭐 정신을 차려 보면은 그 정신을 차려 보면 돈이 녹아버리는데 그 여기 보면은 뭐 그쵸 되게 뭐 막 그래요. 막 저는 그 석주명 박사님의 책, 나비 박사 석주명, 네, 석주명 선생님의 책도 있고 막 멸종한 나비의 편도 있고 막 진짜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저 사진이 석주명 박사 같은 책이 그 곤충 페어 헌책방에서 구한 거래요. 네, 그런 게 나옵니다. 보면 이제 가야죠. 왜냐면 이런 작물들 그렇죠. 되게 약간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곤충 산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곤충과 돈을 어쩌다 이렇게 엮게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막 박테리아 중에 그런 거 있죠. 막 금을 이렇게 막 대사산물로 내뱉어 가지고 막 박테리아 키우면 금이 붙는 막 박테리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 곤충이 막 돈을 막 물어다 주고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거 없고 곤충 산업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도쿄 인섹트 페어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것 외에도 네. 그 곤충 산업은 주로 이제 이런 소유 때문에 네. 되게 큰 시장이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 되게 많은 곤충 농장들이 있습니다. 곤충 농장. 네, 곤충 농장들이 있고 그 곤충 농장들은 뭐 저희 같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나비나 뭐 장수풍뎅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슴벌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그 애완용이나 표본용을 파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저희 예전 그 방송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곤충. 그렇지. 뭐 2억에 거래됐다는 사슴벌레라든가. 갈로아 작가도 그 죽은 파리 한 마리 40만 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실제 그 사는 그 원주민들은 이제 현실판 동물 수업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직접 잡아서 직접 잡아가지고 이제 곤충 농장에다가 막 팔고 네 그런 식으로 커다란 산업이 있고요. 야. 그리고 그쵸 아니면 뭐 그 나비 하나에 막 850만 원 막 이런 거 있댔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곤충을 사올 수는 없잖아요. 산곤충.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요. 일본은 사올 수 있어요. 그래요? 일본 그러면 걔네를 또 부화시켜서 그걸 또 되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네.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곤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곤충 예를 들면 곤충 샵들 다 그런 거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마트 가면은 팔잖아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파는 것도 다른 농장에서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다 납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어떤 곤충 산업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야 뭐 그런 얘기고 그거 물론 그리고 또 곤충 산업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용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뭐 양봉도 있죠. 양봉은 심지어 뭐 5,000년 넘었다 하고 막 이집트 벽화에 이렇게 막 양봉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양봉 되게 역사와 유구한 연통을 갖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의외의 분야에서 곤충들이 약간 좀 산업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가 좀 의외의 것이 애니메이션에도 좀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과 곤충? 벅스 라이프? 그쵸. 사실 그렇게 보면 또 맞긴 해요. 왜냐하면 그 초창기 3D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의 태동의 벅스라이프가 있기도 하죠. 픽사의 명작인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아예 애니메이션 초창기 1900년도 초에 1902년도에 그 애니메이션 초창기 때 곤충이 어떤 역할을 했냐. 스페인의 선구적 영화 감독 세군도 네초몬이라는 사람이 세군도 데초몬. 세군데 노초몬.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스페인 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종이에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걷는 걸 보다가 그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이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파리 움직임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은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파리의 움직임을 여러 컷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우리 파리가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같은 아이디어를 해서 자기 1902년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 영화 보면은 막 사람이 자고 있는데 파리가 머리 위에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게 찍으면 찍기를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이게 뭐야 파리가 그림을 그려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원하는 움직임이 컨트롤 되잖아요. 저 유튜브에 그려진 얼굴 그림이 파리가 그린 거예요? 네, 파리가 그린 거예요. 파리가 사람 대머리다 그린 파카소네 파카소. 이렇게 그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우아한 거죠. 보면 막 그래서 나중에 막 응용돼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도 막 움직이고 막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파리에서 스톱모션을 고안해냈다고? 네, 파리에서 고안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이 나왔죠. 이런 거 이제 우리 많이 응용됐죠. 예를 들면은 뭐 아예 뭐 스톱모션 자체 애니메이션을 얘기하자면 어릴 때 혹시 페트와메트 전 지금도 가끔 봐요. 그렇죠. 네. 클레이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죠. 월리스와 그로미. 핑구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약간 문 닫고 본 세대 같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막차 비디오 막차 타면서 본 제가 한창 세대고. 때였거든요. 제가 딱 마지막 세대. 그런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고전 SF 뭐 스타워즈나 그치. 뭐 로보캅이나 뭐 옛날 터미네이터 1 이런 거 보면 딱 나오죠. 야 스타워즈를 나왔네 파리가. 스타워즈 그렇죠. 이 로봇 보면 이런 거 다 스톱모션으로 나온 게 다 이제 이런 거에서 기반했습니다. 곤충이 보통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곤충이 종이와 연관이 깊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종이. 이 종이. 의외로 곤충이네. 이상한 걸 개발을 많이 했는 것 중 하나가 종이의 개발 자체는 중국이 뭐 하죠. 뭐 인간의 4대 발명, 뭐 화약, 종이, 뭐 바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는 일단 중국에서 발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뭐 파피루스를 쓰고 뭐 양피를 쓰고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쓴 이 종이는
이전에는 막 삶,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면, 목화 예, 이걸 썼는데 예. 그 나무를 쓰는 이 종이는 네. 18세기 돼서 나왔거든요. 18세기. 18세기 때 그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또 말벌이 집을 짓는 걸 보더니 말벌. 그 말벌이 집을 짓잖아요. 예, 예. 꿀벌 벌집 이게 예, 다 나무에 가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와가지고 지침으로 우물쭈물쭈물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같이 만드는 게 다 말벌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딱 보더니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요. 유레카. 해가지고 나무 요 목재 종이를 예. 개발하고 오늘날 거의 종이의 표준이 됐죠. 그러네. 그렇죠, 네네. 와. 그렇게 종이 산업에서 이제 곤충이 되게 말벌이 또 한 건 그렇습니다. 했구나. 네, 말벌이 한 종이 건 했죠. 쓰는데. 야.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대놓고 돈을 깎아먹는 곤충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인도로 가볼 텐데요. 저 인도는 뭐 인도에서 이게 뭐야? 흰개미가 우리 돈 2억 5천만 원어치를 갉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네. 인도는 제가 벌레 잡으면서 여러 곳을 갔지만 인도는 그 어디도 넘볼 수 없는 제일 기괴한 곳 중 하나였는데 그렇죠. 인도는 뭐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인도에서는 심지어 이 곤충 덕분에 나무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덕분에 이제 흰개미가 화먹게 된 건데 어, 그 나무 종이를 지폐를 예.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은행에다가 이 지폐를 쌓아뒀는데 예. 그걸 이제 흰개미가 들어가서 이제 그 은행 금고에 들어가서 금고에 침입해서 금고에 침입해서 예. 갈가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까보니까는 먹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한 2억 5천만 원 치웠다. 나무 먹듯이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나무 먹지. 왜냐면 종이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돌고도네. 심지어 예. 만 수백만 원어치 투자 문서 이런 거 종이로 보관돼 있는 투자 문서까지? 이런까지 갈가 먹어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구만.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랬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좀 심각한 문제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 화폐 개혁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폐 이런 거 인도에서? 문제 말고도 예. 되게 훼손도 있고 훼손 문제도 잘 됐고 그다음에 유조 지폐 문제 많아서 화폐 개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좀 급진적으로 합니다. 약간 이 화폐 이제부터 신권 써야 됨. 한 달 내로 은행에 가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억 명이 이렇게 은행으로 기한을 넉넉히 몰리는데 안 줬구나. 넉히 안 주고 이 지폐 수도 적어가지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럼 안 정도의 되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흰개미 우리나라 흰개미들은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 흰개미는 막 그쵸. 우리나라 인도에서는 흰개미는 정말 마법 같은. 우리나라 흰개미랑 다른 게 예. 우리나라 흰개미는 되게 축축하고 막 이렇게 마른 걸 잘 못 먹습니다. 되게 건조한 거를 못 먹고 지폐는 근데 젖은 말라 있으니까. 썩은 걸 먹는데 예. 얘네들 인도나 다른 나라의 흰개미들은 좀 마른 걸 잘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왔죠. 최근에 경남 창원에 올해 9월 달에 그 서부 마른 나무 흰개미라고 들어왔어요? 미국 서부에서 마른 나무를 먹는 흰개미가 유입돼가지고 좀 약간 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에 계시는 은행 지점장님들 그쵸, 금고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다행인 게 우리나라 지폐는 되게 맛없어요? 아니요. 다른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죠 거의. 거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흰개미가 먹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종이가 아니라 거의 또 합성 소재 이런 거를 그렇죠. 많이 하니까요. 인도에는 진짜 도둑개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갉아먹지만 돈이 되는 걸 갉아먹는 곤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주제로 얘기할 줄은 잡지사 취향집하면서도 이런 주제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렇죠. 이름을 보면 콜로라도에서 감자 갉아먹는 딱 녀석인가? 봐도 그렇죠. 콜로라도에서 사는 감자 먹는 애들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원래 콜로라도 건 맞는데 지금 전 세계 다 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감자는 원래 원래 모든 작물이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추도 우리 맛있게 먹지만 사실은 저 남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자도 원래 안데스 산맥 남미 거예요. 그렇다더라고요.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는 콜로라도 살 때는 감자가 없었어요. 딴 거 먹겠죠. 딴 거 먹겠는데 감자가 이제 미국인이랑 같이 오니까 이런 맛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엄청 열심히 먹는데요. 얘네들이 또 감자가 사람과 함께 쫙 퍼졌잖아요. 그거와 함께 전 세계로 퍼집니다.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와 감자가 세트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쫙 퍼지는데 감자가 있는 곳이라면 감자가 있는 거와 어디든 함께 가는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감자 뭐 누구도 전 세계 다 먹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를 죽이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 이런 데는 미국 감자 수입 안 해. 이런 식으로 가고 정말. 왜냐하면 감자 잎벌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야. 얘네 방제하는데 네. 얘네 방제하는데 한 주에만 네. 한 180억 막 200억 손을 든다 돈 해요. 많이 드는구나.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서 방제를 하고 예. 이 방제 비용이 매년 수십억이나 납니다. 매년 수십억이. 야, 네. 그러니까 해충 뭐 잘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 해충 때문에 그 계속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농업 경제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잡는데 농약이라든가 그 관리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방역비가 들기 때문에 돈을 깎아먹는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괜찮겠죠? 강원도 감자벌레 안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네. 좀 더 위에 삽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예. 그러니까 온갖 해충이 그 돈을 깎아먹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정말 우리 인간이 다 먹는 예를 들면은 예. 옥수수. 옥수수야 뭐 우리는 뭐 우리가 먹는 콜라 엑사가도 옥수수에서 먹고 그 옥수수 짠 그 남은 껍데기로 사료 만들고 옥수수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네. 옥수수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 그 옥수수를 먹는 저 벌레가 있습니다. 뭐죠? 그런 거 예. 해충들만 해도 막 수백억 수천억이 드는데 뭐 이것 말고도 또 이제 네임드 해충들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 저 최근에 그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가 있어요. 예. 제가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못 봤는데 최근에 봤습니다. 어. 그 연구한 시설 가서 보는데 네. 걔가 얼마나 사업망이 관리되냐면 삼중문을 설치해서 뚫고 가가지고 예. 딱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위험한 거죠. 마치 그 영화에 약간 인간 그치. 병기를 이렇게 하듯이 네. 삼중문을 뚫고 가니까 걔네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예. 되고 있는데 네. 네, 아프리카의 이 사막 메뚜기도 20년마다 대발생하면서 돈을 깎아먹는데 얘네가 유명한 게 매년 발생해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데 네. 20년마다 한번 엄청 거대하게 발생해요. 20년마다 한번 네, 거대하게 발생하는데 힘을 합치는구나. 3년 전 2020년에 네. 엄청 거대하게 발생했죠. 예. 하필 코로나랑 겹쳤어요. 하필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네. 일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겹쳐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 돈 한 3,100억 네, 방제비용 들어갔고요. 가뜩이나 팬데믹 시국에 네, 3,100억 원이 얘네 메뚜기 떼가 그 농작물 먹어가지고 네, 들어갔고 뭐 하여튼 방제 비용으로 방제비용으로만 들어가고 뭐 20년 전에는 뭐 1,600억 들어가고 근데 있다고 왜 합니다. 그렇게 매년 이렇게 대규모로 안 생기고 20년마다 한 번씩? 걔네가 평화롭게 살아요. 평화롭게 살면서 그냥 평화롭게 먹거든요. 약간 그들만의 올림픽 같은 거. 그거 먹는데 뭐 20년 전 이건 너무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 예전 메뚜기 표제 살짝 대량 발생한 일 말씀드렸는데 알을 낳고 했는데 원래라면 비가 내려서 이렇게 부활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또 와서 애들이 나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비가 한번 우르르 내리니까는 식물들이 쫙 나오고 얘네들도 한번 쫙 부화하더니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개체들이 그 식물을 다 먹으면서 다 자란 거죠. 그러면서 군지평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런 곤충 때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는 사막 메뚜기인데 우리는 풀무치들이 밀도 높아지면 이렇게 일어나고 한번 2014년에 해남에서 그런 대량 발생이 일어났는데 그게 딱 나와요. 왜냐하면 얘네가 밀도가 높아지면은 색깔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물이 이루면서 얘네가 정말 행렬 이루거든요. 마취를 이렇게 정말 무리지어서 이렇게 행진하는데 그게 관찰되면은 사막 메뚜기도 그렇고 정말 출동하거든요. 출동. 헬기와 비행기가 다 출동해서 이거 소방서 군인 바로 죽이지 않으면은 얘네가 왜냐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으니까 바로 출동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나오자마자 한 4일 만에 출동해서 싹 죽였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군요. 싹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자, 이번엔 그 돈 많은 부자들의 곤충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그 나비 편에서 등장했던 그 얼마 전에 그 28 전쟁 편에도 등장했던 로스차일드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 부자들이 왜 이렇게 곤충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원래 하면 이 곤충학 이 박물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생물학이라든가 뭐 진화생물학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물학에서 시작을 했죠. 이 박물학이 원래 부자들이 자기 저 컬렉션 자랑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가시용이죠. 내가 뭐 이쁜 꽃. 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자네는 이런 나비가 없나? 이런 거죠. 누구 성대모사? 몇 주 전부터 이 성대모사 누구야? 그래요? 나 파판 중에 이런 나비도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자기 컬렉션 과시하는 용도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유럽의 박물관 가보면 항상 그 지역 약간 그 지역 약간 대빵들이 그 기증한 지금은 뭐 없어졌겠죠. 그 지역 대빵들이 기증한 그 컬렉션들 이런 것들 모아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막 새 박제 이런 거 특히 이런 것들이 예. 되게 그쵸, 많은데 그쵸. 이런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부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스차일드는 뭐 계속 나왔긴 했지만 뭐 지금 저 자기 이름 붙이려고 막 이스라엘, 탐사선 보내고. 저 막 이스라엘 지금 그것도 이 로스차일드가 이럴 정도로 되게 강력했던 사람인데 예. 그럴 만큼 이제 부자였고 또 심지어 뭐 그 진화론의 뭐 거의 시초였던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네.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영국 왕실 주치의였어요. 아, 그래요. 영국 왕실 주치의여가지고 금수저였구나. 그냥 그 직업이 없었습니다. 어. 원래 직업이 없어요. 야. 이분은 직업이 없어. 직업인 적 딱 한 번. 그러니까 의대를 갔다가 예. 피를 보고 무서워서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피 보면 해서 그만두고 그냥 백수로 있다가 예. 그 갈라파고스 섬 갈라파고스 갈 때 한 번 가고. 고용된 거 딱 그때가 아. 유일한 직업 있던 그래요? 시기였고 몰랐다. 네, 그 이후는 계속 백수였고요. 예. 아빠 때도 아빠도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았고 다윈도 그 할아버지 재산을 먹고 살았는데 심지어 이분은 평생 먹고 살았지만은 주식으로 돈을 또 불려가지고 예. 아, 주식으로. 네, 돈을 또 밀렸대요. 심지어 재밌는 게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뉴턴은 네, 아이작 뉴턴. 같은 네. 경우는 그 차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 중력을 알면서 자기 주식 떨어질 건 몰라가지고 주식을 좀 많이 날린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예. 다윈은 특히 주식을 좀 잘해가 철도주를 좀 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도 주식으로 주식을 돈 번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근데 사고 떨어진 게 복선이었는데. 차가 떨어진 게 복선이었는데 그걸 보고 예. 빨간 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몰랐고 빨간 게. 근데 이제 그 네. 다윈은 또 주식을 해서 또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유럽 얘기 말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예, 어떤 K로스차일드가 있는데 K 로스차일드 곤충은 아니지만은 예. 그 LG 그룹의 그 옛날에 그 구회장님? 구회장님이 예. 새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LG 구회장님이 구전 회장님이 네, 새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예. 막 새 그 정말 그 옛날 잠실 사옥에서 이렇게 뚜껑 새 보는 것도 되게 취미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적으로 떠드는데 그래서 뭘 하셨냐 네. 그 돈이 많으시니까 그 사비를 들어셔서 예. 그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한국엔 여태까지 퀄리티는 새가 저거가 가장 없었는데 퀄리티가 좋은 새 전문가들 다 포집하고 막 뭐 윤무부 선생님 뭐 다 모아서 그리고 막 예. 새 전문 그림 그린 사람들 다 한 장 한 장 그릴 수 있게 예. 돈도 다 지원해주고 해셔가지고 예. 엄청 퀄리티 좋은 한국의 새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도감 같은 거. 도감. 그리고 이거 개정판이 나온다. 개정판 나오면은 이제 또 새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막 근황 최신 근황 뭐 동박새가 날라왔는데 뭐 철새 진짜?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 큰일 하셨네 근데.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좀 발전했죠. 그쵸? 돈을 이런 데 쓰시면 진짜 큰 이득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제가 곤충 유튜버를 좀 존경하는 게 또 어딘가에 그 K 로스차일드가 이런 방송을 보거나 그렇지. 뭐 책을 읽으면서 그 또 이제 꿈을 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제 재계에서 네. 재계에서 한 3세대 이쯤에서 그 3세쯤 되시는 분이 또 곤충 덕후가 나온다면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곤충학이 또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다. 보면서 그게 또 왜냐면 다윈도 뭐 그러다가 굉장한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아까 주식 얘기 잠깐 나왔는데 곤충과 관련한 주식이 있다고요? 뭐 있더라고요. 곤충주가 뭐가 있지? 뭐 저기 뭐 먹거리 이런 건가? 식품?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정말 빈대 때문에 뭐 바로 방역 테마주 이런 게 막 나와요. 방역 테마주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방역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 새 있죠. 새스땡. 네,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없고요.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질문 있네요. 갈로아 작가님 통장에 거금이 입금됐다면 곤충 테마즈 vs 곤충 표본 무엇을 구매하겠습니까? 밸런스 게임. 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습니다. 곤충 테마주냐? 곤충 표본이냐? 거금이 입금된다면 뭐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곤충 표본인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곤충 테마주는요. 사시겠습니까? 왜요? 이거 다윈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다윈 철도주였지. 그렇죠. 다른 또 건실한 걸 살 수 있겠죠. 근데 곤충 표본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그 앞으로 거래될 때 저 물가 상승도 고려되고요. 예. 그리고 곤충 표현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07년에 잡은 나비가 있다 쳐요. 네, 예. 2007년 나비를 2020년에 지금 보면은 막 네. 2007년이긴 한데 어. 2050년에 보잖아요. 우와 2007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1980년도 곤충과 예. 1950년도에 잡힌 곤충의 가치는 되게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오래될 곤충 마치 와인과 같아가지고 이 오래될수록 이게 호랑나비 1937년산. 그렇죠. 어, 호랑나비 장난 1937년 어. 경성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 뭐 아, 그렇구나. 우와 하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기후가 또 급격히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 옛날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곤충 테크는 무조건 되네요. 아 그렇죠. 당연히 표본이죠. 네. 아, 괜히 아까 그 도쿄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렇죠. 그 거기가 아, 왜가 아니야 중 하나가 그 일본은 특히 막 버블 경제 때 예. 돈만 그 돈으로 막 좀 곤충 사들인 게 되게 많아요. 예. 그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고 네, 네. 그 손주들이 에라이 하고 내놓는 게 많습니다. 뭣도 모르고 싸게 정말 뭣도 모르게 싸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네, 싸게 가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옛날 것들 막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파는 멘떡이야. 것들이에요. 막 그런 것들 찾으면 이제 재밌는 거죠. 이번에 네. 듣자니 멕시코 갔다가 메뚜기 60종 잡아오셨다고 하던데 다 투자 목적으로 소장하나요?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아, 네. 또 순수 학문가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땅 파보 땅을 아무리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젠 땅 파면 돈이 나옵니다. 곤충이 나오고. 곤충 나오고. 예. 그렇죠. 그것도 한 50년 묵히면 그렇죠. 와인 같이네. 곤충을 와인 대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유하면. 주식은 다윈처럼.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칼로아 작가와 함께 곤충과 돈, 곤충과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갈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